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직업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직업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 이런 걸 겪었다.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 이런 걸 겪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첫 번째 직업은, 택시 기사님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또 어떤 귀신을 목격하셨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갑시다. 여보세요. 네,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말 그대로 택시기사님 이야기일 텐데, 택시기사님을 또 언제 촬영을 하셨었는지 궁금하네요. 거의 저희가 이제 낙년특집 촬영을 가게 되면은 그 일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택시기사님들이. 예. 아무래도 그 지역을 계속해서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오, 그거에 네. 관련 정말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겪으시고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알고 계신 정보통 중 하나세요. 예. 특히 이제 뭐 동네 타시는 분들이랑 자주 보시는 그런 좀 짬이 있으신 택시기사님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도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예. 정말 정보통이세요, 그분들이.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시는 분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라면 특집을 계속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들었던 수많은 귀신 이야기도 있을 거고, 또 미스테리한 일들도 있을 텐데, 자,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이제 택시기사님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건데, 네. 지역마다 약간 로어들이라 그러죠. 흔히 얘기하는 그 로어들이 네. 다 다르세요. 뭐 어느 지역에선 이걸 하지 마라, 어느 지역에선 저걸 하지 마라, 막 이런 말들이 되게 많으신데 예. 대체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로어에 관련된 걸 3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예. 첫 번째 로어가 귀신을 만약에 봤다. 오. 그런 경우 이제 태우지 말아라 라는 로어가 있어요. 이건 첫 귀신을 번째 태우지 로어예요. 말아라. 네,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보셨다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귀신들을 딱 봤을 경우 귀신이란 걸 안 돼요.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뭐 이건 어느 한 택시 기사분 같은 경우인데 어떠한 택시 기사분은 실제로 그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핸드폰이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네. 연락을 할 수 없어서 진짜 피 뚝뚝 흘리시는 분도 태워보신 적이 있대요. 예. 근데도 사람인 게 드러난대요. 보는 순간 저 사람은 굉장히 크게 다친 사람이다 네. 라는 느낌이 딱 돼요. 근데 귀신들은 딱 보게 되면은 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온대요, 그분들은. 예. 그래서 그냥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귀신 차에 태워서 좋을 게 뭐냐 이러면서 귀신을 태우지 말아라는 로어가 생겼어요. 예. 근데도 가끔씩 태우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뭐 피곤하셔서 그런지 아니면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태우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안 태우시는 거죠. 근데 안 태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제가 여러 가지 좀 알아봤었거든요. 예. 그분들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사례가 그분은 이제 제주도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제주도에 굉장히 유명한 귀신도로가 있어요. 귀신도로. 예. 네,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주도에 진짜 되게 유명한 도깨비도로라 그러거든요, 흔히. 네, 그런 도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정말 수많은 그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 근데 그분이 그쪽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웬 여자가 이렇게 손을 흔들더래요. 네. 근데 딱 봤는데 누가 봐도 귀신인 같대요. 느낌이.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태우지 말아야지, 그냥 지나쳐야지 한 다음에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쪽, 일반적으로 승용차잖아요, 택시들이. 예. 택시 트렁크 위에 그 여자가 이렇게 앉아갖고 자기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와. 그런 일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예.
어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경기도 쪽에서 인터뷰를 했었던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육교 위에서 멀리서부터 육교가 보이는데 육교 위에 웬 꼬마애가 새벽 한 2시쯤에 손을 흔들더래요 자기한테. 이렇게? 네, 그래갖고 쟤는 처음에는 귀신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쟤는 뭐지 하고 나서 이렇게 보는데 옷차림이 조금 특이했대요. 그분 표현으로는 그 요즘 애들 멜빵 바지 잘 안 입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은. 네. 예, 예, 요즘 애들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되게 많이 입었었는데 그 육교에 있는 애가 멜빵 바지를 입고 그러니까 모자도 좀 자기가 보기에 되게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었대요. 뭐 꼭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볼만한 그런 모자. 예. 그래갖고 되게 특이한 옷을 입고 있네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딱 육교 통과하고 나서 한 10m, 20m 앞에 똑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었대요. 또. 와, 그 귀신 맞네. 그래가지고 아 저거 귀신이구나 해가지고 예. 통과를 하셨는데 통과를 하시고 나서 영업을 계속 하셨겠죠. 그리고 네. 한 새벽 4시쯤에 퇴근을 하고 딱 집에 갔는데 집 앞에서 그 꼬마가 자기를 째려보고 있었대요. 그럼 따라왔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아, 이게 확실히 귀신은 자기를 봤다는 거를 인지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예, 그러니까 보면은 안 돼요. 이거는 뭐 무당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아 얘 나 봤네? 이게 딱 온대요. 근데 걔네들은. 아, 무조건 느낌이. 예, 그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야 뭐 귀신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대요. 예. 귀신 아니셨어요? 이 정도면 너무 귀신 얘기를 많이 겪으셔가지고, 예. 이건 뭐 제가 겪은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들으신 거니까, 뭐, 인터뷰 하다가. 네. 그러면 또 다른 경우도 있었을까요? 이제 두 번째 괴담을 갈 거예요. 첫 번째 로어는 태우지 말란데 두 번째 로어는 태웠을 경우 무조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송을 하라라는 괴담이 있어요. 오, 예. 그 이유 중 하나가 어쨌든 택시를 타고 어딘가 목적지에 얘기했다면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입히면은 후에 본인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안 태우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태운다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가라 라는 로어가 있어요. 오.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제가 퇴근하면서 택시기사님한테 물어보다가 들은 거예요. 예. 택시 타서 퇴근하는데 잠도 안 오고 심심하겠다 택시기사님한테 말을 걸었죠. 혹시 예. 귀신 태우신 거나 보신 적 있냐고.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인데 자기가 그 귀신을 한번 태웠다가 경찰서를 한번 갔대요. 왜요? 도로나 그런 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도로를 가고 있는데 웬 여자가 이렇게 손을 흔들더래요. 예. 새벽 한 3시쯤? 좀 넘었나? 그때쯤에 이제 손을 막 흔들었는데 봤는데 귀신 같더래요. 자기가 느끼기에. 예. 근데 그분이 이제 2시부터,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게 오늘 제 태우고 잘 끝까지 데려다 주면은 좀 오늘 영업이 잘 되려나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 귀신을 태웠대요. 네네. 태우고 나서 이제 어디 가시냐 물어보니까 되게 인적이 드문 산 쪽 주소를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분 생각은 내가 귀신 태웠구나. 이분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늘 영업 좀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산 쪽까지 계속 운행을 하고 가는데 무서워. 예. 가는 동안도 신경 쓰이죠. 자기 뒷좌석에 귀신이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백미러를 계속 휘끗휘끗 보면서 운전을 해서 그 장소에 도착을 했대요. 예. 도착을 하고 나서 흔한 괴담이잖아요. 택시 도착하고 나서 뒤에 그쵸. 로그를 받으려고 봤더니만 아무도 없었다. 막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대로 있더래요. 이쯤 되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예상상 이곳에 도착을 했으면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없어야 되는데 뭐 예. 흔하게 시트가 시트만 젖어 있다거나 막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여자가 그대로 앉아 있더래요. 예. 그래갖고 놀라갖고 앞을 다시 돈 다음에 뒤를 쳐다보지 않은 채로 얼마 나왔습니다 손님 하면서 뒤를 다시 돌아봤대요. 근데 예. 그때 가서 또 없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너무 쓸어내리면서 잠깐 이제 어차피 산 쪽이고 하니까 그냥 문 밖으로 나가갖고 담배를 한 대 물고 이렇게 담배를 피는데 예. 담배를 딱 입에 물고 담배 피고 있는데 귀 쪽에서 누가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래요. 여자 목소리로. 예. 그래서 뭐지 무슨 소리지 하면서 이제 막 두리번 거리는데 위쪽을 딱 봤는데 여자가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부 다 그 이제 그 택시 기사분들이 이야기하셨던 전부 실화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어쨌든 발견한 상태니까 경찰서에 신고해서 시체 수습을 했는데 이제 의심을 받은 거죠. 아, 그 그렇지. 시간에 그 예. 인적 드문 그 시간에 이 인적 드문 상까지 왜 갔냐 막 그래서 경찰서 갔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결국 그날은 그래서 영업을 못 뛰고 나서 다음날 근데 영업이 자기 평균 매출보다 평균 이제 하루에 내는 것보다 4배 이상 벌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뭐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택시 괴담 이야기들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쵸. 예, 예. 또 다른 또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귀신분을 태우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제주도에서 계셨던 분인데 그 도로에서 태운 거예요. 예.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한 5살쯤 되는 애가 정면에서 진짜 자기 택시 쪽으로 막 뛰어오더래요. 예, 예. 도로에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귀신이잖아요. 그 도로가 일직선 도로거든요. 그래갖고 자기가 눈을 잠깐 감고 그냥 쭉 그냥 차를 운전을 시켰대요. 운전을 딱 시키고 나서 눈을 조심스럽게 눈을 딱 떴는데 앞에 아무도 없는 거래요. 예. 아, 다행이다. 갔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저씨 어디로 가주세요 이러더래요, 꼬마애가. 예. 본인이 태운 게 아닌데 애가 탄 거죠. 백미러로 뒤를 봤는데 꼬마애가 자기 시트에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나 진짜 태우기 싫었는데 태웠네 이러고 나서 어디로 가달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어디로 가주세요 이래갖고 가는데 원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는 좁다 보니까 코스를 정해놓는데요, 택시기사분들이. 그렇죠. 예. 사람이 너무 딱 타는 부분만 있다 보니까 코스를 딱 만들어 놓는데 자기 코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 쪽으로 가야 되는 주소더래요. 예. 그래갖고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일단 태웠으면은 모시고 가는 게 일단은 금기 사항이니까. 그렇지. 그쪽으로 예. 딱 돌리고 나서 혼자서 너무 무서우니까 라디오를 틀어놨대요. 지역 라디오를. 네. 지역 라디오 딱 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택시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대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협회 같은 데서 어느 도로에서 뭐 사고가 났으니까 이쪽 가지 마세요. 뭐 어느 도로 정체인데 해준대요, 걔네들이. 예. 걔를 태우고 자기 코스에서 벗어나가지고 한 5분도 안 돼서 그쪽에서 연락이 딱 온 게 자기가 가려는 코스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차량 3대가 덮인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놀라갖고 뒤를 봤는데 꼬마애가 없더래요. 예.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딱 겪은 다음에 무당분한테 찾아가서 얘기해보니까 꼬마애 지금도 뒤에 붙어있는데 네 조상 중 한 명이라고. 오, 예. 조상이 도와준 거라고. 너 그대로 갔으면 네가 깔렸을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도와준 개념이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금기라는 게 애초에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하지 말고 만약에 겪었을 경우 이런 방향으로 대처를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생기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택시기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안 태우는 게 제일 좋지만 태웠을 경우에 도와주면은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역으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번째 괴담을 얘기해 드릴 건데 이거는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예. 그러니까 택시기사 분들 이거 의견이에요. 대부분 근데 제가 인터뷰했던 수많은 택시기사 분들 중에 한 60% 이상이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예, 예. 택시기사 분들이 가끔씩 아마 여기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출발 안 시키고 잠깐 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택시를 탔을 있었던 때.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게 택시기사분들 대부분이 보인대요. 영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영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저도 무당형님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예, 예. 따라 붙어서 어딘가에 이제 방이든 아니면 집이든 건물이든 간에 들어가려면은 허락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예, 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영가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래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낸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감이 있으면은 그 시점에서 되게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택시 기사들 불문율 중 하나가 그거예요. 절대로 몇 명이 탔는지 물어보지 말라고. 몇 명이 탔는지 물어보지 말라는 게 손님이 한 명이 뒤에 대충 몇 명이 탔는데 뒤에 몇 명 탔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다 보면 막말 걸잖아요. 예, 그렇지. 예. 택시기사분들 심심하시니까. 근데 막 예를 들어 남자 혼자 탔는데 두 분 되게 잘 어울리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좀 싸잡아서 얘기하는 그런 대사를 절대 하지 말라라고 듣는데요. 근데 대부분 택시기사님들이 보면은 예, 예. 뭐 되게 무섭게 보는 경우는 막 진짜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인터뷰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딱 타는데 그 사람 어깨에 여자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오,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택시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백미러를 보니까 두 명이 타 있는 거래요. 예. 아니면은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타는데 같이 이제 따라서 안쪽으로 확 들어오고. 그런 거를 종종 보신대요. 근데 대부분이 보셨다 그래요. 택시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 와, 진짜요? 그러면 본인들도 무섭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멈칫멈칫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해주는 말이 택시 탔는데 만약에 기사가 좀 약간 표정 좀 굳어갖고 예. 멈칫하고 출발 안 시켰으면은 당찜을 가든지 하라고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한테. 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유, 손님 두 분 되게 잘 어울리시네. 어디 가시나 봐요? 되게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혼자 왔는데 무슨 저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 이제 택시 분위기 싸해지는 거죠. 택시 괴담 같은 경우도 많지만 그렇게 많이 제보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아직까지 시들모에서는. 네, 그쵸. 네, 뭐 몇 분 계셨었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편은 아니었어요. 택시 기사님 분들 지금 아마 제 기억에는 두 분 정도 계셨거든요. 네, 저 유령콜까지는 제가 들어봤고 한 분은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분은 이제 범죄 쪽 이야기가 같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제보를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보를 좀 많이 안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겪은 게 많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제가 볼 때 바빠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뷰하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네, 일을 하시니까. 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방송 촬영을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분들을 만날 텐데 그 중에서도 택시 기사님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뭐 사고가 어디서 많이 나나요 이런 거 물어볼 때도 그렇고요. 네, 그분들은 진짜 거의 돌아다니는 블랙박스잖아요. 아, 그쵸. 진짜 돌아다니는 근데- 블랙박스 분들이. 근데 실제로 경찰에서 만약에 뺑소니나 아니면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가장 먼저 그 협조 요청을 하는 곳이 택시협회예요. 예. 왜냐면 택시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택시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택시들 같은 경우에 GPS가 껴있어가지고 어디로 움직였는지가 다 나온대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근처를 지나다니는 택시 블랙박스를 이용해가지고 범인을 잡았다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많은 또 도움도 되시네요. 그렇죠. 진짜 돌아다니는 블랙박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야.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공포 직업 이야기죠. 택시 네, 그쵸. 기사님들의 이야기, 실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아스라님이 또 촬영을 다니시면서 분명히 수많은 다른 직업군들을 만나 뵀을 거고, 또 거기서 들었던 오싹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다음번에 또 재미나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미리 이제 2화 예고를 하자면, 예. 2화 때는 제가 이제 하수구를 청소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수구를 청소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배관공 분들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배관공부터 포함해가지고, 근데 배관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안쪽까지 안 들어가시잖아요. 예. 들어가시는 분들. 예. 오, 그리고 무섭겠다. 추가로 이제 안 들어가시는 분들 얘기도 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가지고 네. 제가 2화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무서운 직업 이야기 2탄으로 또 돌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